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이 두산 로보티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로봇주들이 굉장히 잘 가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로봇주 중에 뭐라 해야 될까요? 주가가 좀 많이 못 간 그런 로봇주들 찾다 보면은 얘 좀 좋지도 않나? 그리고 좀 대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좀 연령층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티스를 또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또 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이제 막 좀 출발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 생각보다 이제 좀 못 가다 보니까 좀 답답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쪽에 좀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뭐 팩트부터 좀 저는 말씀드리면요. 저는 올해 이제 두산 로보티스가 확실하게 그 프레임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프레임이 뭐냐면은 그간 없었던 AI 로봇 솔루션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이 이번에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CES 2016에서 그간 사실 두산 로보티스가 협동 로봇 쪽에서 특화가 좀 많이 되어 있었어요. 협동 로봇 쪽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협동 로봇 쪽 말고는 모멘텀이 딱히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좀 어느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죠? 휴머노이드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본질은 뭐예요? 휴머노이드도 결국에는 공장에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결국에는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람과 플러스 로봇이 같이 일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협동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그 가치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좀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원래 좀 협동 쪽이 좀 특화가 좀 많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얘네가 이번에 CS에서 최고 혁신상 스킨앤고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좀 받은 부분들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오늘 좀 이야기해드렸던 부분,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긴 한데, 로봇 4대 부분들을 좀 확보를 했고요. 피지컬 AI 인재 양성을 지금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동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증도 뭐 받고 피지컬 AI 쪽에 뭐 인재 양성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쪽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협동 로봇 말고는 딱히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말고는 다른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간 모멘텀이 못 받고 있었죠. 얘네들은 협동 말고는 기술력이 그렇게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로봇 쪽이 완전하게 현대차 밸류로 인해서 불이 붙어버린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두산 로보티스가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차트도 차트지만 얘네들이 올해 뭘 준비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두산 로보티스가 눌렸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확대를 해서 모아가서 추후에 수익을 극대화 전략을 해도 되는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두산 로보틱스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 투자 전략집 미리 받아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아마 매수를 그 당시 진행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이해되실 거예요. 그분들 지금 만약에 지금도 영상 보고 있다면.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제외하고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납득도 잘 안 되실 거고. 근데 제가 이제 투자 전략집 또 이후에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는 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그리고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제가 이렇게 나열을 좀 간단하게 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피지컬 AI가 공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요. 물류 서비스 현장으로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두산 로보티스가 앞전에 이슈 본 것처럼요. CS 2016에서 혁신상 이슈로 AI 로봇 솔루션에 대한 프레임이 먼저 잡은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 협동 로봇 하드웨어가 매출의 대부분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스킨앤고 아까 이거였잖아요. 혁신상 이슈 스킨앤고랑 붙어 있는 상황이었죠. 스킨앤고랑 다트 스위트로 소프트웨어 수익화를 지금 붙이면서요. 장비주에서 이제는 뭐냐? 플랫폼 밸류 질문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전에는 협동 로봇 순전히 장비주의 밸류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잠깐 올라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도 떨어지고. 근데 지금은 플랫폼 밸류를 받고 있는 질문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간의 기초 체력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월 11일 날의 실적 가이던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장률이랑 솔루션 비중이 확인이 됐었어요. 그런 다음에 2월 27일에는 PRS 만기 이벤트가 아마 수급 변수가 이때는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레퍼런스가 만약에 쌓이게 되면요, 내년에 아마 이제 2천억 매출이라 흑자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사실 좋지 못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럼 보통 차트는 6개월에서 1년을 선반영하죠. 그 밸류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실 프레임으로 넘어오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제가 투자 전략집 안에 자세하게 넣어놓긴 했는데, 이건 이제 이따가 투자 전략집 소개해드릴 때 그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티스 제가 이제 메인 키워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뭐다? 새로운 주목. 저는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간 이 새로운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소외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주목을 받을 타이밍이 왔다. 강자로서의 주목을 받을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들의 그래프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야기해드릴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뭐 현행 요약부터요, 주요 지표, 리스크 부분들,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드릴 건데, 어 이제 딱 그 다음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요, 지금 두산 로보티스 지금 시장에 다시 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죠. 피지컬 AI의 확장. 결국 피지컬 AI가 공장 안에서만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럼 뭐냐?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뭐가 돼요? 점차 시간이 갈수록 현장 인력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반복 작업을 누가 할 것이냐로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대신할 자동화 수요가 물류랑 서비스업 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협동 로봇이 그 첫 번째 장비로 깔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밸류를 지금 두산 로보티스가 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가지고 협동 로봇은 이제 필수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제는 거기에 기술 결합, AI 쪽에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피지컬 AI까지 같이 붙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뭐다? 물류 서비스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마 갈수록 그럴 겁니다. 너무 경제 상황이 팍팍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출산을 또 많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또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고. 지금 보니까 뉴스만 봐도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많이 없어지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교사들도 이제 많이 안 뽑고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저출산 문제. 그러면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은 해야 되고 일할 사람은 필요한데 그 일을 누가 하냐고요. 로봇이 하겠죠.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물류랑 서비스업 쪽까지도 내려오게 되면은 두산도 결국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제 로봇 연맹 통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한국이 지금 제조업 근로자가 1만 명당 로봇이 한 1000대로 세계 최고라고 해요. 1000대 수준의 로봇 밀도가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빠르게 올라서 독일을 넘어선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자동화가 결국에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냐면은 생존 인프라로 바뀌는 방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AI가 붙으면서 로봇 경쟁이 움직임의 인식과 판단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국제 로봇 연맹 기준의 통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데이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는 거죠. 생존 인프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생존 인프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프를 보시면요, 글로벌 로봇 밀도 현황을 보세요. 한국이 제일 높아요. 제일. 자, 제일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출산 문제도 심하다라는 거죠. 저출산 문제도. 그럼 아마 중국, 독일보다도 가파르게 밀도 현황은 계속 오를 겁니다. 계속. 이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볼 때 투자 입장으로 접근할 때는 사실 좀 그래요. 뭐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저출산이. 근데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또 주식쟁이잖아요. 투자 입장으로 바라볼 때는 좋은 현상이죠. 두산 로보티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티스는요, 최근 모멘텀을 우리가 좀 놓고 보면요, 이 기술력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먼저 끌어올리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 11월 6일에 뭐가 공개가 됐었냐면은 그 당시에 스킨앤고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킨앤고가 좀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때 스킨앤고가 공개가 됐었을 때 당시에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번 CES 2026에서 혁신상 성격의 수상을 받았어요. 결국에 이 한 줄이 단순 협동 로봇 업체가 아니라 AI 비전 기반의 뭐냐 솔루션 기업으로 보이게 만든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자, 다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실적 스냅샷이에요. 작년 실적 현황을 보게 되면요, 매출액이 780억, 영업 손실, 적자폭 축소는 됐지만 영업 손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장 방향성을 좀 여러분들 보면요, 일단은 뭐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요, 적자폭은 감소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의 기대치는 뭘로 보고 있냐면 하드웨어 성장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지금 붙는 속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얘네가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폭이 축소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드라마틱하게 축소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던스에서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내놓은 거죠. 안 그러면은 이런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겠죠. 그러니까 차트는 6개월, 1년을 선반영한다. 그래서 지금 움직인다.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만 딱 이야기를 해도 아마 제 자료를 미리 보신 분들은 이미 이해를 하셨을 거고, 아마 자료를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조금은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좀 되실 건데, 이제 제가 좀 자료로 좀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 다음 제가 이제 해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두산 로보티스의 3대 핵심 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협동 로봇부터 AI 통합 솔루션, 글로벌 유통망,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두산 로보티스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드리기 앞서서 이 투자 전략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킥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관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려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산 로보틱스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협동 로봇, 즉 하드웨어 쪽입니다. 자, 매출의 약 85%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단기 실적의 체력도 이 축이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라인업은요. 총 13개예요. 13개 이상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은 결국 단순히 모델이 많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마다 필요한 팔 길이부터 시작을 해서요. 하중, 속도, 안전, 규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에 맞는 제품을 바로 납품을 할 수 있어야 뭐가 돼요? 그만큼 채택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처는요. 제조업에서 먼저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 팔레타이징 같은 경우도 물건을 쌓는 작업이라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는 있지만 박스 크기라든지 이 무게만 바뀌어도요. 안정적으로 반복을 해야 합니다. 결국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용접은 뭐가 돼요?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열과 진동이 있는 환경에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정밀적인 제어가 흔들리면은 불량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공정은 한 번 들어가면은 결국
쉽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래처 입장에서도. 그래서 초기에 대수가 많지 않아도 레퍼런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같은 라인에서 추가 설치가 붙는 구조로 가기 쉬운 게 로봇이에요. 그게 로봇도 밸류 체인 구조고요. 그래서 로봇이 처음에 매출이 붙기가 힘들 뿐이지 한 번 매출이 붙으면요 안정적인 매출 수익 구조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캐시 플로우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서비스 확장은 의미가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서비스 확장 같은 경우는요. F&B 같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제조 라인처럼 표준화가 좀 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반복 동작이 굉장히 많고요. 인력 공백이 바로 운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협동 로봇의 강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 옆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안전을 전제로 작업 공간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도입 문턱을 낮춰주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고 이미 두산 로보티스는 이쪽에 레퍼런스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거래처가 저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가능성이 줄지는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적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AI 통합 솔루션, 스캔앤고, 다트로 최적화된 기능 이쪽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요. 여기서 이제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거죠. 결국 로봇이 단순히 움직이냐 이 부분이 아니라 보고 판단해서 작업 흐름을 이어줄 수 있냐 이걸 보겠죠. 자, 그럼 스캔앤고는 그 대표 이미지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서 됐습니다. 결국 카메라로 물체를 인식을 하고요.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판단을 해요. 그런 다음에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림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자리를 잡으면은 로봇의 역할이 장비에서 결국 뭘로 바뀝니까? 작업의 파트너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이미 스킨앤고는 자리를 잡은 거죠. 이때 다트 스위트 같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같이 붙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현장은 결국 로봇 한 대로 사서 끝내지 않아요. 왜냐면 설치 이후에 뭐가 바뀌어요? 작업 조건이 바뀌잖아요. 공정도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바뀝니까? 운영자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세팅 조건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모니터링이 편해야 유지 비용이 또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뭘로 하냐? 다트로 최적화를 하는 건데 두 가지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두산 로보티스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복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 수요, 꾸준한 캐시플로우 이 부분에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 글로벌 유통망입니다. 두산밖에 채널의 시너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매출 비중이 아직 크진 않아요. 다만 주가 모멘텀에서 이 축이 크게 언급되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로봇은 여러분들 기술만 좋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설치, 유지까지 포함을 해서요. 유통망이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바켓이 강한 현장 장비라든지 그리고 두산 로보티스의 협동 로봇이 결합이 되면은 고객에게는 뭐가 될까요? 한 덩어리의 자동화 패키지. 자, 여러분들도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과자 한 봉지 사는 것보다 뭘로 봐요, 다들? 패키지 상품 많이 보잖아요. 묶음되어 있는 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단일 상품보다 패키지 상품을 많이 보죠. 근데 두산 로보티스가 두산 바켓이랑 패키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게 유통망의 또 가장 큰 채널 시너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AI 물류 자동화 에이전트 솔루션의 글로벌 론칭까지도 이미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흐름이 만약에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요. 하드웨어는 판매량의 외형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솔루션은 장비 한 대당 뭘 만듭니까? 매출을 키우는 구조가 같이 붙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가이던스를 제출한 것처럼 내년에
매출 2천억 원, 연간 흑자 전환 목표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레퍼런스가 수주로 바뀌는 속도가 그 평가를 받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죠. 결국 지금 로봇이 거기까지 이미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스킨앤고, 카메라 인식, 자율 판단, 동작 실행. 거기에 다트 스위트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다트 스위트로 여러 가지의 입력 장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원래 해왔던 동작 부분들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로 꾸준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박해 채널의 유통망 레버리지, 채택 가속, 글로벌 거점, 통합 패키지. 두산 로보틱스를 안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자, 핵심 일정이나 모멘텀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작년에 결산 발표했을 때 하드웨어 성장률, 솔루션 비중 확인을 이미 했었어요. 올해 상반기 때요. 북미 박힌 물류 거점 시범 도입을 하고요. 레퍼런스를 축적을 합니다. 올해 하반기 때요. AI 물류 자동화 솔루션 글로벌 론칭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이룬다라는 가이던스 목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처음이에요. 얘네가 흑자 전환하겠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게. 그 기대감까지도 지금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변수는 없냐? 물론 여러분들 변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없는 투자는 없죠. 자, 변수는 뭐냐면은 여기 리스크 두 개를 제가 적어 놨어요. 북미 유럽에서 유니버셜 로봇과의 점유율이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룹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PRS 물량의 오버행 우려. 이게 지금 2월 27일 날 만기가 되거든요. 이 만기가 되면 일단은 기준가가 한 8만 1,000원대이다 보니까 오버행 우려가 일단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오버행 우려가 사실 리스크가 크지는 않을 거라 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올해가 두산 로보티스의 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크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물량을 가져가든지 더 사겠죠. 그러니까 저는 올해 이 부분은 크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나마 리스크를 하게 되면 이 부분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 측면으로 좀 바라보면요. 현재 목표가 내놓은 부분들을 좀 놓고 보시면요. 키움증권에서 지금 목표가를 12만 5천 원, 신영증권에서 12만 원대를 제시를 했어요. 두 수치의 간격이 크지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시장이 바라보는 방향성도 비슷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두산 로보틱스를 바라보는 방향성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비슷하다. 결국 더 높은 목표가 쪽은 박해 채널을 통해서 북미 유럽 침투가 생각보다 빨라진다든지 스킨앤고 같이 AI 솔루션이 상용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 그림이 선 반영하는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든지 그로 인해서 성장의 질이 확인이 되면은 결국에는 플랫폼에 대한 밸류 논쟁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기대가 된다. 그러면은 이미 정답은 나왔죠. 투자 전략집에도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해드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장이 많이 올라온 만큼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이미 또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해요. 또 항상 가는 그 섹터 내에서만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사실 지금 시장 움직여야 되는 시장은 맞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돈은 따라오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숨은 보석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 말고. 근데 그런 보석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움직이셔가지고. 자, 그래서 좀 여러분들 정말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쯤 눌러주시고요. 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움직이셔서 좀 좋은 결실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쓰임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9천 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 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